월요일 저녁 8시 1분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한 일주일 만이에요. 제가 게을러서 한 일주일 정도 전체 영상을 쉬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누워서 자느라고 오늘 뭐 밤늦게 새벽까지 영상을 최대한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릴 때 첫 번째 영상은 늘 지수 영상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지수 영상인데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6월 초까지는 잡주의 시대가 도래할 거고, 그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기억을 곰곰이 기록에 남아있을 테니까 HTS에 복귀해 보세요. 대선주에 물린 거의 100%는 욕심부려서 그래요. 네, 그냥 10% 정도에서 매도할 생각으로 들어가면 대선주도 짭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지금 최근에 들어간 대선주들이 다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도 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운 좋게 상한가를 먹었다면 한번 정리를 하고 더 가더라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선주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에서 우리 채널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여당 후보로 나올 것 같아, 홍준표가 여당 후보로 나올 것 같아, 김문수 이래서 그 사람의 테마주를 산다기보다는, 그래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조건이 있잖아요. 단타 종목을 하기 위한 그 조건에 부합되는 차트의 모양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 대선주, 그 소위 말하는 단타 종목을 찾는 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대선 테마주를 오늘 싹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수 타점을 넘으면 매수하면 되고 안 넘으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또 한동훈 관련주, 지역화폐, 또 얘는 뭔가요? 저출산인가요? 일자리인가요? 일자리주, 저출산, 그리고 기타 테마주 해서 얘네들의 매수 타점을 쭉 정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잡는지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정리해 놓은 거를 어디다 적어 놓으시던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기분이 좋냐고요? 다 아시잖아요. 네,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형주가 오늘 가장 적게 떨어져서 그냥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긴 LG엔솔. 정신 승리 중이다. 첫 번째 영상은 지수 영상이고, 받아들이실 거는 받아들이세요. 네.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더블맨 너는 친일 적폐 극우라서 그래, 이찍이라서 그래,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윤석열 개새끼, 박근혜 쌍년. 됐나요? 이거 정치적인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정당 지지, 정치 편향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일어났던 일 그대로. 예를 들어서 비서를 강간하면 나쁜 놈이죠? 여러분? 이거는 서로 동의가 돼야 돼요. 영상을 보시려면. 비서를 강간해도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잖아요. 왜 더블맨? 왜긴 그게 헷갈릴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은 더블맨 너는 여기 이찍이라서 안희정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렇지, 나는 비록 안희정이 비서를 강간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안희정이 좋아, 이럴 수는 있어도 비서를 강간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꾸 괜찮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는 건 각자의 자유이고 취향이지만, 우리 채널에서 이재명 관련주를 지금 더 좋게 본다고 해서 넌 이재명 지지자야, 혹은 김문수나 한동훈, 홍준표, 또 이렇게 여당 쪽에 있는 그 종목들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너는 국민의힘 지지자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코스피 코스닥을 볼 텐데, 이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구독자 떨어뜨려 가면서도 계속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트럼프 지금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나 그들의 스탠스를
유튜버를 보고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면은 보수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뭐 그라운드 C, 전한길, 정광훈, 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트럼프 정책을 알고 싶으면 그래, 국무부에 대한 그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크 루비오? 그래, 국무부 장관이 말하는 대로 들어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되면 밑에 자막을 켜놓고 그 자막을 캡처해놨다가 손가락으로 다 적어가지고 네,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세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조는 두 가지죠. 크게. 보편적 인류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지역의 제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두 번째는 돈은 미국에서 벌면서 미국에 적대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이득으로 흘러가는 제품을 막겠다. 이게 지금 미국 정책의 두 가지 기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I love 신안, 천사의 섬.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부터 끊임없이 신안에 대한 얘기는 반복적으로 나왔고, 뭐 노예가 있다,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 재작년에 걸쳐서 미 국무부 인권부에서는 신안을 인신매매 지역으로 그래 표기를 해놓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인신매매 국가예요. 그렇지. 근데 그냥 그렇게 인신매매 국가, 인신매매 지역으로 체크만 해놓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 그저께인가요? 네. 4월 3일? 4월 4일? 신안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수입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트럼프가 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그래서 지금 뭐 지역 신문 같은 거 보면 광주광역시는 난리 났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 광주광역시 산업의 3분의 1을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 부가가 되는 뭐 자동차에 관련된 회사들이 뭐 밥도 먹을 거고,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할 거고, 또 외부에 노동자들이 오면은 뭐 숙식도 해결할 거고, 그런 것까지 하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자동차 산업이 틀어지고 있는데, 관세 25%를 매기게 되면 광주 경제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의 정책은 너희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중국에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 덕택에 돈 벌고 살면 우리한테 이득되는 행위를 해야지, 반미를 하거나 우리의 적대적인 중국에 경도된 정책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지금 이게 트럼프 정책이에요. 네? 지금 광주광역시에 그것도 있다면서요. 중국과 친해지기 센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꼴보기 싫다 이거지. 트럼프는. 마찬가지로 국무부에서 끊임없이 지금 작년에도 미국 대사관에서 그 신안 그 지역 지자체들과 그 조사해보자고 그랬는데 이제 거부한 거죠. 신안에서. 일단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지역을 조사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안에 있는 물건 전면 수입 금지.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 미국이나 뭐 인권위에서 신안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보고하고 조사해보는 것조차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맡게 된다면, 뭐 다음 정권이 어디가 들어갈진 모르겠지만, 뭐 이재명이 되겠죠. 지금 분위기는.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정권에서 그 신안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 인권유린에 동조하거나 옹호하거나 숨기는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 제품에 훨씬 높은 관세를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박살 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 하루빨리 신안에 대한 인권 그 조사 실태를 뭐 유엔이던 미 국무부던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이랑 같이
조사를 해서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도 동조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전부 관세를 다 매길 수 있다고요. 아니, 그걸 왜 몰라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회사들이 미국이랑 쌩까고서는 되지가 않는다니까. 네? 지금 그 대중무역 적자가 그래 어마어마하다고요. 결국에 우리나라 제품을 사주는 것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인데 인류애에 어긋나는 행위를 눈 감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국가의 제품을 받지 않겠다가 지금 트럼프 정책의 두 가지 정책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얘기예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다가는 전라도부터 조지기 시작하는 트럼프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왜 그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뭐 이거였나요? 이거랑 뭐 비스무리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대선 공약이 재벌 해체였다. 그렇죠. 일단 공약은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보름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인터뷰하면서 재벌 해체가 원래 내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살짝 생각이 일부 어느 정도 바뀌었다. 굳이 뭐 해체까지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뭐 그랬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서 재벌 해체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안 하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옛날 했던 얘기 있잖아요. 대용주를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앞뒤에 맞지 않다. 내가 잡주만 시가총액 1000억 미만 되는 잡주 혹은 적자 회사만 그냥 뭐 100만 원, 50만 원씩 소일거리로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본인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뭐 포스코홀딩스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의 시가총액 10조 이상 되는 대형 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이라도 삼성 야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삼성 야구단이 이기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내가 부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LG 야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LG가 이기기를 바라야 되는데 뭐 반대되는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는 앞뒤에 맞지 않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재벌 해체가 공약이에요. 아직까지 뭐 그래 보름 전 인터뷰에서 뭐 재벌 해체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라고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벌 해체가 공약이라서 뭐 지금 민주당에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대형주에 좋을 건 없겠죠.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저를 그렇게 자꾸 몰아세우지 마시고. 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분석 앤드 지금까지 일어난 내용들을 설명한 거고,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하는 채널이니까 차트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주봉상 어디예요? 3주 전에 3월 24일 이 주봉상 뚜껑을 땄기 때문에 뚜껑 따면 몇 개예요? 빨간 거 3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 3개는 하락의 한 세트. 그래서 음봉 3개까지 두들겨 맞고 차라리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항상 떨어질 때는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하락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봉상 갭까지 만들면서 떨어지면 이 갭은 매꾸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 무식하게, 무식이라는 건 뺄까요?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자면 뚜껑 딴 주봉이면 3개는 받아들이는 게 원래 채널의 모토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3주 전에 주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지금 모양은 A, B, C 요 모양이다. 그치? 이번 주까지 음봉이 정리가 되면 뭐 이번 주에 음봉이 이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음봉이 정리가 되면 다음 주부터는 이 갭을 메꾸러 갈 수 있겠습니다. 더블맨 지난주에 갭 하락했을 때 네가 이 갭 메꾸러 가는 게 좋다면서 또 그것만 들었군요. 네. 주봉 뚜껑이 따지면 음봉 3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월봉으로 뚜껑을 따도 3개는 받아들여야 되고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3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ABC가 요렇게도 ABC지만
이렇게 크게 ABC가 빵 나올까봐 걱정일 텐데, 아니 그거는 뭐 국민들이 원한 일인데요, 뭐. 네. 뭐 재벌 해체를 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보죠. 그렇지? 네, 그건 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일단 재벌 해체하는 쪽으로 대한민국의 그 방향타는 꺾여졌기 때문에, 그래도 ABC가 끝나면 다음 반등에서 최대한 정리를 해보는 게 일단 지금은 그렇죠, 뭐. 쌍욕을 하고 싶지만 오늘 영상이 많은 관계로 빨리빨리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뭐 국민들이 다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니에요? 코스닥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도찌가 나오면, 물론 통통한 도찌이지만 얘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빵 하고 한번 떨어지는 거죠. 요 모양이죠. 음봉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 봉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런 모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쵸? 그래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25만 원씩 준다면서요. 기본소득 그거 받고 살아요. 요렇게 이건 뭐 요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요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코스닥도 뭘요? 어떻게 해야 되냐니, 정리를 하더라도, 주식을 그만두고 정리하더라도 이번 하락은 다 두들겨 맞고 그 다음 반등에서 나와야 돼요. 네. 아셨나요?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말을 빌리자면 국민들의 승리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이 선택한 일이니까 다 뭐 받아들여야죠. 이번 하락은 다 두들겨 맞겠다. 다음 영상에서 나스닥을 좀 보실 내용이 있어서 나스닥 보고 요거 보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끝.